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은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위에 이 그림은 신윤복이 그린 그림이고요. 아래 그림은 김홍도가 그린 그림입니다. 공통점은 당시의 풍속화죠. 자, 풍속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밝은 모습이고 이 그림은 조금은 색채가 여기에 비해서는 좀 어둡다고 할까요? 좀 다른 느낌이죠. 자, 이 그림에도 주모가 있고 이 그림도 주모가 있죠. 아마 주막집의 풍경인데, 자, 이 그림은 꽃이 있고 또 남자들의 모습으로 봐서 대낮의 풍경인 것 같고요. 이 그림은 아마 석양 무렵의 주막의 풍경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실제로 역사적 인물인 김홍도와 신윤복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되면서 당시의 역사적인 인물들의 이야기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풀어내는 소설이 이정명님의 바람의 화원입니다. 자, 이 바람의 화원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고 또 만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김수박님의 만화 바람의 화원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이 두 편의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네. 살펴가십시오. 긴장 말래나. 오셨습니까? 아이, 잠깐만요. 긴장은 먹는 겁니다, 이거. 여기 있습니다. 그래, 했구만. 아주 술 마시구만. 스승님, 이것 좀 보십시오. 저 사람이 이 술집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서야 저 사람이 무얼 하려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좀 뭘 하려는 것이냐? 술을 마시러 가는 것이지요.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복색으로 봤을 때 지체 높은 집안인 것 같고, 대낮부터 일과를 밀어놓고 저렇게 거나하게 취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저 사람의 성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거라. 뭐 네 말도 틀린 것 같진 않다만 이리 와봐라. 저 주모 얼굴을 좀 봐라. 밤낮으로 술을 팔아서 저 얼굴에 피곤이 덕지덕지 붙었지 않냐? 요새 술 장사가 잘 안 되나 보다. 아이고 저 양반놈 목에 내낮부터 불쾌하게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아이고 꼴 좋다. 야, 저 얼굴 저 표정 저 몸짓에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폭에 담아야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놈 참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게 아니고 이것저것 다 없어도 저 건더기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설명된다 이 말이다. 그 건더기도 어떤 국물 속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국밥 얘기하냐? 이것저것 다 없어도 저 표정만 있으면 된다 이거야. 이 말 아니냐? 그 표정을 보려면 어디 있는지를 봐야죠, 스승님. 자식이 언제부터 이렇게 꼬박꼬박 말대꾸야? 답답하십니다, 진짜 스승님. 답답한 거 나지 이 자식아. 왜 사람 말귀를 못 알아? 저 표정. 자, 영상을 신윤복의 그림을 김홍도와 신윤복이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 봤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선의 그림이란 인물화나 풍속화 중심이었습니다. 그것도 화보는 그림책이죠. 그림책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김홍도와 신윤복의 풍속화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획기적인 작품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임금의 은혜로 생각하던 조선 전기의 시조와 가슴속 이야기를 그대로 담은 황진의 시조, 그리고 당시 세태를 속 시원하게 풍자와 해학으로 담아낸 사설 시조의 관계가 아닐까. 인물 하나 산수화에 비해서 풍속화는 더 진실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 1745년에 태어난 김홍도와 1758년에 태어난 신윤복은 사제지간은 아니었다. 단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다. 그들의 그림은 당시의 사람 사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들이 많다. 그러나 같은 대상을 바라보아도 표현한 방법은 달랐다. 자, 이런 점을 바탕으로 소설가 이정명은 이 두 사람을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설정하였고 신윤복을 여성이라고 가정하여 바람의 화원이라는 소설을 썼다. 실제로 신윤복은 여성이 아니겠죠. 자, 바람의 화원은 홍도와 윤복이 정조의 명으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도와서 화원이 되고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는 어진 화사가 된다. 임금은 10년 전 화원의 살인사건의 수사를 홍도에게 맡기고 홍도와 윤복은 살인사건의 범인이 김조년임을 밝히고 모든 것을 건 그림 대결에서 김조년을 몰락시킨다는 내용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소설이다. 원작 소설의 모티프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활용되었으며 다양한 매체로 재생산되고 있다. 만화 바람의 하원은 원작 소설에 만화적 상상력을 더하여 각 장면을 만화의 매체 특성을 살려 생동감 있게 구성하였다. 자, 김수박의 만화 바람의 화원입니다. 자, 부분 줄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원 김홍도와 해원 신윤복은 스승과 제자로 궁중하원에서 만나게 된다. 역사적 실제 인물들을 주인공을 삼았죠. 스승과 제자로 궁중하원에서 만나게 되면서 아마 작가의 설정, 상상에 의한 설정입니다. 조상은 김홍도와 신윤복에게 사흘의 시간을 주고 백성의 삶을 있는 그대로 그려라는 명을 내린다. 자, 조상은 정조인데요. 자, 백성의 삶의 모습을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신윤복은 김홍도에게 하나의 화제는 그림의 제목이죠. 자, 그림의 주제를 정해 각자 방식대로 그림을 그리는 동제각화. 동제각화는 같은 제목으로 각자 그림을 그린다는 뜻입니다. 자, 둘은 그림을 완성한 후 입궐한다. 자, 아마 주막 풍경을 그리기로 약속을 했겠죠. 자, 신윤복이 그린 그림인데요. 자, 신윤복의 주사급예라는 그림입니다. 대낮에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과 밝은 분위기로 대낮입니다. 자, 술 취한 양반과 관리들의 모습이 있죠. 자, 피로에 지친 주모의 모습이 있고요. 주모도 낮에는 쉬어야 하잖아요. 자, 부패한 양반들의 화려하고 호사스러운 모습을 담았다라고 작가가 파악을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양반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자, 김홍도의 주막, 정확한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이 주막이라고 붙였습니다. 이건 대낮은 아니죠. 석양 무렵이죠. 자, 노점에서 물건을 파는 부부가 주막에서 허기를 달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면 주모도 아주 인심 좋은 그런 모습이죠. 그 서민들의 어렵지만 질박한은 있는 그대로 순수한의 뜻입니다. 질박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그림을 연결해서 소설을 끌어내는 것, 참 작가의 상상력은 대단합니다. 자, 이 부분은 따뜻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지금 임금 앞에 대령하였죠. 자, 하원들 대령하였습니다. 자, 임금이 방 안에서 들라 하라 이렇게 하죠. 연한 화원이죠. 신윤복이고 김홍도일 것 같고 내십니까? 자, 문이 열립니다. 드륵 드륵. 자, 이렇게 만화에서는 이렇게 뭡니까 말이 들어간 표를 사용해서 이렇게 소리를 드러내고 있죠. 단원과 회원 들어오너라. 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이다 있죠. 이렇게 만화를 통해서 보니까 훨씬 더 여러분들 재미있고 사실감 있게 볼 수 있습니까? 두루마리를 펼치어라. 단원과 회원의 그림이 궁금하구나. 또한 이 땅에 사는 백성의 삶을 보고 싶도다. 자, 그림도 궁금하지만 백성의 삶을 보고 싶도다. 자, 주상의 성품이죠. 자, 백성에 대한 어떤 사랑이 담긴 성품이 드러납니다. 자, 내 주상, 자, 허둥지둥, 자, 행동을 이런 표시안을 넣어가지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죠. 쫙, 자, 신윤복이가 이제 그림을 쫙 펼치죠. 김홍도가 꿀꺽합니다. 자, 그림의 모습이 있고요. 자, 홍도의 어떤 심리, 긴장감, 또 호기심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신윤복의 주사급여라는 그림이 지금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자, 전체 화면의 주된 색감은 신윤복이 제안했던 연한 갈색이었다. 김홍도가 제안한 화제를 충실히 구현한 여혐의 주막 풍경이었다. 신윤복이가 아마 색깔을 제안했고 김홍도가 아마 화제를 제안했는 것 같습니다. 자, 신윤복의 그림의 특징을 잘 정리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주상이 그림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죠. 클로즈업 장면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단원의 그림은 예. 자, 단원 김홍도가 또 그림을 가져왔네요. 두근두근. 자, 아까 김홍도는 꿀꺽했고 신윤복은 또 두근두근하죠. 신윤복의 긴장감과 기대감입니다. 자, 여기는 김홍도의 그림이 나와 있죠. 자, 김홍도의 주막이라는 그림이고요. 김홍도 또한 신윤복이 내존 조건을 갖추었다. 신윤복의 갈색은 호사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반면 김홍도의 갈색은 짙고 강건한 느낌을 주고 있었다. 자, 그 양반들의 삶이 아마 호사스럽고 고급스러웠겠죠. 자, 아마 김홍도의 이 짙고 강건한 느낌은 아마 평민들의 삶이었을 겁니다. 같은 화제이나 매우 분명하게 대조되는 그림이거나 쌍둥이처럼 닮았지만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구나. 쌍둥이처럼, 이건 직유법이죠. 그래서 비유적이고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구나. 이거는 과장법이 되죠. 자, 비유적과 과장적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주막을 다르게 그린 것은 주상 껴없어 주막 풍경의 각기 다른 모습을 보기 원하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가. 같은 주막을 그렸지만 두 점의 그림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이었다. 어디 보자. 자, 단원의 그림에서는 상민들의 질박한 삶이 그대로 보이고 질박한은 있는 그대로 순수한이죠. 회원의 그림은 양반들의 호사를 드러내었구나. 단원의 그림은 누추한 초가 지붕과 단조로운 색이 눈에 띄는 반면 회원의 그림은 화스러운 기와 지붕과 화려한 색감이 돋보인다. 평민들의 삶이고 양반들의 삶, 부패한 양반들의 삶이 되겠죠. 같은 술을 먹더라도 백성의 공공한 삶과 양반들의 화로운 삶이 대비된다 하겠다. 내 말이 맞는가? 결과가 그렇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흥미롭구나. 그런데 이상하고도 궁금한 것이 있다. 자, 이 임금은 아마 그 정의롭고 단호한 그런 임금일 것이고요. 자, 누추한 주막의 궁핍한 자들은 모두 웃는 얼굴인데
호사스러운 술자리에 양반들은 모두 찡그린 표정이 아니냐. 참 예리하게 포착을 하죠. 자, 그림 속 상황에 대한 조상의 의문 제기가 됩니다. 화원이 그리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아닐는지요. 자, 그림 속에 그려진 것은 화원이 본 것이 아니라 대상의 형태를 빌려 표현된 화원 자신의 꿈과 욕망과 희로 애락일 것입니다. 자, 그림에 대한 윤복의 생각이죠. 자, 이전까지 조선의 그림은 인물화나 풍경화에 치중해서 잘된 그림을 모방하는 그림이었습니다. 화원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대로 본받기만 하는 그림이었는데, 자, 지금은 신윤복의 이야기는 그림은 화원 자신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정하고 의로워야 할 그림이 어찌 사사로운 화원 개인의 감정을 티끌만큼이라도 내보일 수 있단 말이냐. 자, 이거는 그림에 대한 조상의 생각이죠. 있는 그대로 화원 개인의 감정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려야 된다. 여기 보면 티끌이라는 요 부분 한번 볼까요? 티끌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을 표시함으로써 강조하는 의미가 있죠. 만화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죠? 다만 대상을 그대로 그리는 것은 잔재주에 불과합니다. 신윤복의 생각이 드러나죠. 그러나 지금까지 화원들은 그런 그림에 충실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는 이건 자신의 어떤 창의적이고 주관적인 표현보다는 모방하는 그림을 그렸다, 이런 뜻이겠죠. 아무리 똑같이 베껴도 그것은 화원의 머릿속에 인식된 대상일 뿐입니다. 지금껏 수많은 화원이 모사하는 베낀다는 뜻입니다. 도화서 양식 또한 화원들의 머릿속에 있는 허상을 양식과 기법을 통해 그린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의 표정에 내 감정과 생각이 들어있다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요즘 생각하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시만 해도 이런 신윤복의 주장은 아마 획기적이었던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자, 주상 앞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밝히는 윤복이죠. 특히 비판적 시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림에 양반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양반들의 찡그린 얼굴이 바로 그렇습니다. 스승의 그림 속 인물들의 웃음은 그림자가, 그래서 김홍도죠, 한없이 그들을 사랑스럽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하하, 일로 와서 한잔 하이소. 자, 아마 김홍도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는 아마 이런 모습이었겠죠. 마찬가지로 양반들의 찡그린 얼굴은 그림자가 바로 신윤복이죠. 그들을 편치 않게 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부패한 관리들,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했다는 뜻이죠. 자, 서민들을 대하는 따뜻한 시각이 김홍도의 그림에 담겨 있고 양반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신윤복의 그림에 담겨 있다는 뜻이겠죠. 그것은 무슨 연유 때문이냐? 담장 아래 활짝 핀 꽃을 보셨어. 응? 자, 담장 아래 꽃이 활짝 피었죠. 자, 클로즈업 되고 있습니다. 이 화려한 꽃잎으로 봐. 자, 여기에 느낌표가 이렇게 또 말표 안에 들어가 있죠. 자, 이 만화의 어떤 특징을 통해서 조상의 깨달음을 나타낸다. 그죠? 이 그림은 오후 한낮을 그린 것이었다. 자, 조상의 깨달음이고요. 자, 대낮에 술을 먹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신윤복이 이런 것을 실제 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림에서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죠. 그러하옵니다. 그것이 신윤복이 그림을 통해 말하는 것이었다.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술 파는 여인이나 양반들의 화려한 복식에 눈을 빼앗기겠지만, 자, 대화가 아니고 지금 이번은 어떻습니까? 해설이죠. 그 윤복의 생각을 해설자가 나레이션 하듯이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신윤복이 정작 말하고 싶은 것은 붉은 꽃송이에 담겨 있었다. 자, 양반들이 술노름을 한 때가 대낮임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죠. 더더욱 비판의 대상이 되겠죠. 호사스러운 차림의 별감과 나자
이건 관리 관직명입니다. 대낮부터 돈 많은 한량들을 끼고 술노름이라니. 자, 조상이 화가 났겠죠. 그것이 어찌 나라의 녹봉이 요즘 말하면 봉급입니다. 봉급을 받는 자들이 할 짓인가. 자, 조상의 분노가 나타나죠. 신윤복의 그림을 통해 현실을 알게 된 조상의 분노입니다. 자, 뒷부분도 있지만은요,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래는 많하고요. 성격은 역사적이죠. 역사적 인물들, 역사적 그림을 가져왔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 그림을 통해 알게 된 조선시대 궁궐밖 현실의 모습. 요즘도 대통령이 밖에서 청와대 안에서만 있다라면은 현실을 잘 모르기가 쉽죠. 조선시대의 화가 김홍도와 신윤복의 삶과 예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문자와 더불어 이미지를 활용하는 만화의 장르적 특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팩션 기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팩션은 사실과 상상력의 결합입니다. 그림을 통해 그 당시 사회와 문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신윤복과 김홍도의 그림을 비교해 보자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봤는데요. 자, 인물들의 모습은 신윤복은 대낮부터 술에 취한 양반과 나장들이고요. 아마 나장들이 이런 양반들한테 술을 얻어먹겠죠. 그럼 뭔가를 나중에 또 갚아줘야 되겠죠. 피로에 지친 주모입니다. 주모도 쉬어야 하는데 술 대접하니까 지치겠죠. 자, 김홍도의 그림은 노점에서 물건을 팔던 부부가 해가 질 무렵 주막에서 허기를 달래는 모습입니다. 주모도 아주 인심 좋은 그런 주모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는 신윤복의 그림은 화려하고 호사스러움이 나타나 있고요. 김홍도의 그림은 누추하지만 질박하고 따뜻함, 질박한 것은 있는 그대로 순수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상이 신윤복의 그림을 보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대낮에 술을 마시는 관리들을 봤죠. 자, 별감, 의금부 나장 등 나라의 녹봉을 받는 관리가 한량들과 어울려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통해 기강이 해해진 관리들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했었지요. 다음은 이 작품의 원작 소설의 일부이다. 이 작품에서 이에 해당하는 장면을 찾아보고 표현상의 차이점을 말해 보자입니다. 자, 편전 내관이 화원들이 대령하였음을 여쭈었다. 만화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죠. 스르륵 문이 열리자 환한 방안 저편에 권룡포 차림의 주상이 보였다. 홍도와 윤복은 나란히 두 손을 모으고 엎드려 예를 올렸다. 두루마리를 펼쳐라. 두 천재의 솜씨가 궁금하고 이 땅에 사는 백성의 삶이 보고 싶다. 자, 조상은 예술을 사랑하는 그런 인물이죠. 또 백성을 살피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윤복이 먼저 말없이 두루마리 통의 뚜껑을 열고 그림을 꺼내어 펼쳤다. 순간 홍도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만화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죠. 자, 윤복의 뛰어난 그림에 압도당한 모습이다. 긴장감이죠. 거센 물살처럼 밀려드는 붉고 푸르고 노란색들이 눈앞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주상은 그 화려하고 강렬한 색 앞에서 잠시 망연자실했다. 주상의 반응이죠. 자, 일정명 바람의 하원에서인데요. 만화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자, 주상 앞에 두 사람이 엎드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루마리를 펼쳐라 궁금하거나 이 땅에 사는 백성의 삶이 보고 싶도다. 자, 주상의 성품이 드러나고요. 내 주상 허둥지둥. 자, 신윤복이가 그림을 펼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윤복의 행동이고요. 자, 김홍도가 꿀꺽 했죠. 자, 홍도의 심리가 드러나고요. 자, 이렇게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자, 신윤복의 주사급예라는 그림이 펼쳐져 있고요. 이런 부분은 훨씬 더 그림이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낫겠죠. 자, 직관적인 그림과 글이 결합되고 단순화와 과장 등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므로 대중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무튼 만화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원작에서 묘사되지 않는 장면에서의 인물의 표정을 원작에서는 글로 하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배경 등을 드러내었고 만화의 핵심적인 요소인 말풍선을 사용하여 인물의 기분이나 상황을 재밌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만화의 특징이죠. 그 글로 표현했을 때와 만화로 표현했을 때의 차이점을 통해서 만화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둥지둥은 둥근 모양의 말풍선을 이용하고 쫙은 뾰족뾰족한 모양의 말풍선을 이용하였는데 이렇게 글 외에도 그림, 간, 말풍선 등을 이용하여 작가의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 원작 소설과는 다른 표현상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작품을 만화나 소설 등 다른 매체로 감상할 때 어떤 점이 다른지 생각해 보자입니다. 자, 문학 작품은 일반적으로 작가가 자신의 의도를 글로 형상화하는 것이죠. 자, 같은 내용의 작품일지라도 그림, 영상, 노래 등의 다양한 매체로 구현될 수 있지요. 자, 매체는 각기 다양한 특성이 있으므로 문학 작품이 다른 매체로 구현될 때에는 그 매체의 특성에 따라 미적 특질이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 소설에서의 어떤 사건이 영화로 구현될 때에는 등장인물, 사건의 실마리 등의 구성이나 촬영 기법 등의 영상매체 고유의 표현 방식이 원작 소설과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살펴보면서 감상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 드라마를 볼 때 하고 소설을 읽을 때 또 만화를 볼 때 우리가 감상의 주안점이 조금 달라져야 되겠죠. 또 그때는 그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감상하는 것이 좋겠지요. 자, 바람의 하원은 여러분들 소설로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하고요. 박진감이 넘칩니다. 드라마로 볼 때보다도 또 다른 맛이 또 있을 겁니다. 또 만화도 또 한번 또 봐도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정명님의 소설 바람의 하원을 만화로 각색한 작품을 한번 봤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문학 작품이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물론 다른 분야가 또 문학 작품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